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0일 새벽 4시입니다. 요사이 한국 정치판이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도 김건희 여사 중심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국정과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방법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몇 달 전에 이 여권 내부에 근무하는 분과 통화를 했더니 이분이 김건희 윤석열 관계는 민비와 고정 관계로 보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의사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정황은 좀 유례를 보기 힘듭니다. 대통령 부인이 정치의 현장, 그 중에서도 핵심인 선거판에 직접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대통령 된 것은 부인 도움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부인도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과는 다른 별도의 어떤 영향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갈 수 있느냐 하면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요사이 빚어지고 있는 이 폭로극은 정권 말기를 연상시킵니다. 정권 말기가 되면은 대통령의 힘이 빠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저기서 폭로가 생기는데, 아직 정권 말기가 아니고 정권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정권이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윤석열 정권이 말기 정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게 바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행태입니다. 지난 일요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더니 의대생 휴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의과대학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바꿀 수 있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의사들과 직결되는 부서인 보건복지부와는 일체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그럼 왜 이렇게 서둘러 발표를 했느냐? 그것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부터의 어떤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허둥지둥 발표하다가 결국 국회에서 말하기를 대학에서 좋아하지 않으면은 뭐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것 또한 정권 말기 정상입니다. 자,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요사이 의료 대란 등에 대해서 상당히 독자적인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지금 떠 있습니다. 단독 김종인 김 여사가 명태균 휴대전화로 남편 만나달라고 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김명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고, 여기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혐의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기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관계되는 아주 예민한 발언을 쏟아놓고 있는 브로커입니다. 정치 브로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가 그 명태균의 휴대전화로 남편, 즉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달라고 했다.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쯤 되겠죠.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인물, 즉 김명선 전 국회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윤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를 추천해 가지고 함께 윤석열 부부와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예민한 이야기입니까? 정치 브로커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해 가지고 함께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만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거간꾼인지 협잡꾼인지 듣보잡 인물에 놀아난 한국 정치, 이런 내용이네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일 폭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7일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했던 명 씨는 8일에는 아직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며 대선 때 내가 한 일을 알면 모두 자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입을 열면 윤석열 정권이 위험해지니 건들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것이다. 지금 형사 피의자로부터 윤석열 부부가 협박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앞서 명 씨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국무총리를 추천했다고 했고 자택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명 씨의 주장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허풍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다. 분명한 건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경남 지역에서 활동해 온 명 씨가 명 박사라는 호칭까지 들어가며 대선 후보 부부를 만나 정치적 조언을 한 것은 물론 중앙의 유력 정치인들과도 교분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등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명 씨를 처음 만난 게 이준석 전 대표를 통해서라고 했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언론 통화에서 김 여사가 명태균 휴대전화로 남편을 만나달라고 했다면서 2021년 7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처음 식당에서 만났을 때 명 씨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명 씨의 역할이 진짜 뭐였는지 대선 이후에도 김 여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명 씨와 소통을 이어왔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건 수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듣보잡 브로커에 의해 정치판이 휘둘렸다면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조선일보 인터넷을 켰습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목소리에 한동훈 저도 그렇게 생각. 이거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답니다. 한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계에서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에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이번 주에 결론 낸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관측에 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고, 김 여사와 관련된 현장 민심을 묻자 한 대표는 부산은 바로 민심의 바로미터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 시민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결정을 했다. 그에 보답하기 위해 좋은 정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 한동훈 대표가 결심을 하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이 다시 올라올 때 이게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며칠 전의 표결에서는 4표가 이탈을 했는데 추가로 4표만 더 이탈하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이 통과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도 3분의 2로 재의결을 하면은 그것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특검이 구성되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게 되면은 과연 윤석열 정권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예컨대 김건희 여사가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된다면은 이 또한 정권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될 것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또한 명태균 씨를 다뤘습니다. 명태균은 뭘 믿고 협박하고 용산은 뭐가 캥기는 게 있나? 그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치 브로커라 알려진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날 잡으면 한 달이면 대통령이 탄핵당할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했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다. 명 씨는 2022년 6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명선 전 의원 측에서 대가성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자 대통령과 검찰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다. 명 씨는 처음에 대통령 자택에 여러 번 갔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맺은 친분을 과시했다. 그러더니 점차 대통령하고 텔레그램을 주고받고 여사와 수시로 통화했다. 총리를 청거했다. 대선 단일화에 관여했다며 자신이 대통령 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런 표현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대통령을 상대로 협박하는데도 대통령실의 해명은 석연치가 않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대통령을 상대로 협박하는데도 대통령실의 해명은 석연치가 않다. 피의자가 대통령을 협박한다고요? 이거 정권 말기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허위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그러나 명 씨에 대해서는 해명이 늦고 그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만들고 있다. 야당들은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체불명 정치 브로커 한 명의 입에 대통령실과 여권 전체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감사합니다.